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창을 통해 현재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요? 왜 부지런히 일할수록 부는 저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속임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권력층이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바로 그 숨겨진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속임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통화 팽창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아무도 모르게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곳은 고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서기 3세기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직면한 로마 황제들은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거의 수는에 가까웠던 동전은 점차 구리 함량이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겉에 은칠만 살짝 한 구리 동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 동전을 유통시켰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동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물가는 하늘로 치솟았고 평생 모은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월급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총칼 없이 국민의 부를 빼앗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는 오늘날 제국의 조폐국이 아닌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강제대출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군주들은 부유한 상인이나 길드에게 왕실의 돈을 빌려줄 것을 상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곧 벌금, 재산 몰수,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왕실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아주 늦게 지켜지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왕들은 그 돈으로 전쟁을 하고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지만 상인들은 피땀 흘려번 자본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심이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강탈이었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속임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694년 영국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한 것은 자선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부유한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을 사들였고 왕실은 세금을 통해 그 이자를 보장했습니다. 언뜻 공정한 거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누가 냈을까요? 바로 소금, 맥주, 옷감 같은 생필품에 붙은 관세를 통해 평범한 시민들이 부담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이자를 벌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높은 세금을 내며 그 이자를 채워준 셈입니다. 국가재정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된 부의 이전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 수익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노동과 소비로 보장되니까요. 현대로 넘어오면 이 속임수는 더욱 정교하고 법심에스나하게 펼쳐집니다. 정부의 적자 재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 일자리 창출, 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분으로 엄청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채권의 형태로 투자자, 은행,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방위산업체, 특정 기업 보조금, 그리고 부실 금융기관을 위한 구제금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오면 정부는 상위층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세금을 올리거나 화폐를 더 찍어내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줄여버립니다. 빚은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에 지워지고 이익은 채권을 가진 소수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구제금융은 이 속임수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무모한 투자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다가 결국 부실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 전체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이후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았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위기의 주범이었던 바로 그 은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해졌죠.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것이 바로 이 속임수의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부실을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과 허리띠 졸라매기로 극복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노후를 의지하는 연금 시스템마저도 교묘한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은퇴 후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꼬박꼬박 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돈을 따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출에 즉시 사용하고 장부상에 갚아야 할 빚으로만 남겨둡니다. 미래의 세대가 낼 세금으로 현재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이는 본질적으로 다음 사람에게 빚을 떠넘기는 세대 간의 폰지 사기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속임수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인식의 조작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성장의 일부로, 국가부채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구제금융을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조치로, 연금 삭감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습니다. 화려한 언어 뒤에 숨겨진 진실, 즉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아래에서 위로 부가 이전되는 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양적 완화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허공에서 수조 달러의 돈을 찍어내 국채와 자산을 사들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금융 시스템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산을 대부분 소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유층입니다. 막대한 투자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가계에게 혜택은 미미했지만 그 부작용인 물가 상승과 자산 불평등의 고통은 모두가 겪어야 했습니다. 돈을 찍어 상위 계층의 시스템을 구하고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모든 사람이 나눠내게 만든 현대판 속임수입니다.
정부는 또한 복잡함 그 자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세법, 전문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숨겨진 항목과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예산안.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복잡함은 위장막이 됩니다. 부의 이동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품질이 낮은 동전이 속임수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약어와 난해한 프로그램 뒤에 숨겨진 대차대조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이 속임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저축을 갉아먹고 국가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구제금융은 반사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도 실질적인 부는 줄어드는 이상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이런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나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금융 속임수는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당신의 은행 계좌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그것을 제때 알아차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가장 가혹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의무로, 구제금융을 자비로운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대신 정부의 발표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가 권력층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될 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금융교육은 저항이며 경제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항상 헤드라인 너머를 보십시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이익을 얻는지 질문하십시오. 물가가 오를 때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함정 밖에 있는 진정한 자산을 구축하십시오. 화폐가 가치를 잃을 때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산 말입니다. 셋째,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이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진실을 공유하는 것은 이 거대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